모모학원 원장 신재윤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터디 플래너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스터디 플래너가 말 그대로 원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는 이유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약간 강의실도 저희가 조금 작은 편이고 지금 원생 대비 이제 강의실이 좀 적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이 마감이 됐어요. 막 그런 현상이 점점 벌어지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강의실을 조금 늘려서 그때 스터디 플래너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한 클래스로 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진짜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 이런 거였죠. 공부가 어머님도 그러실 거예요. 월, 화, 뭐 예를 들면 수, 뭐 목, 금, 토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학 뭐 2시간, 뭐 영어 1시간 뭐 이렇게 공부를 자기가 해요. 그럼 화요일 날은 수학 2시간을 했고 영어 1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학을 1시간 하고 그리고 영어를 뭐 이제 2시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학 1시간, 뭐 영어 1시간, 그리고 뭐 과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걸 1시간.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공부량이 전 4시간에서 5시간, 본인 자습량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건 4시간, 5시간을 자기 주도 학습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 때가 되면은 오늘은 수학이 재밌으니까 수학이 땡기니까 하루 종일 수학해야지. 화요일 날은 어제는 내가 수학을 했으니까 영어를 해야지. 그럼 수요일 날은 내가 수학 영어로 너무 한 거 같아. 오늘은 한문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애들한테 이제 학원에서 자습하는 애들한테 이제 야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월요일 날 뭐 하고 수학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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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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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뭐 국어 뭐 사회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 땡기는 걸 하고 오늘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 하기가 싫어. 그래서 영어는 나 안 하고 그냥 오늘은 국어를 할래. 다음 날도 또 되니까 나는 영어를 싫어하거든요, 쌤. 그래서 난 영어를 오늘도 안 할래요.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국어 과목을 할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직 배우는 단계고 그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플래너가 꼭 필요하다라는 건 모두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플래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막상 선생님이 들어가서 하기엔 애매하고 또 막상 아이들끼리만 하라니까 그건 또 안 돼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전에도 한번 해봤었는데 선생님이 있을 땐 되게 잘해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이제 1년, 뭐 2년 지난 친구들, 그때 당시에 이제 트레이닝이 받은,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생각을 했어요. 중등부 때 내가 이 친구들이 뭐 3년 정도라도 이걸 플래너를 꾸준히 쭉쭉 하면 고등학교 때는 저절로 잡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고등학교 애들을 보면 쓰는 애들은 또 써요. 근데 이게 시행력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쌤, 저 쓰긴 쓰는데 잘 안 돼요. 쓰긴 쓰는데 이게 실행이 안 돼요. 누가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너무 확인해 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뒤편에서 제가 말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은 아이들의 수학 점수의 전부 전체적인 애들의 평균치가 등급이 어느 정도 고등부로 따지면 등급, 중학교로 따지면 점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플래너까지 봐줄 시간을 뭐 본다면 보겠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모자라요. 그럼 제가 수학 또는 애들 전체적인 관리력에서 참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플래너에서 뭘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플래너가 일단은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니 아버님들도 플래너는 말 그대로 공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체크하여 자신만의 공부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아이들한테 이제 플래너를 작성해 하면은 꼼꼼히 한 학생이 있고요. 정말 글씨 막 수학 막 영어 막 진짜 이렇게 알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써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글씨체를 바꿔가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원하는 게 딱 그거죠. 습관을 바꾸자가 제가 첫 번째예요. 습관을 바꾸자고, 두 번째가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일주일마다 써요. 아이들 이제 쓰죠. 만약에 새로운 플래너에서 이쁘게 막 첫 주 써요. 둘째 주 조금 글씨가, 셋째 주 이제 듬성듬성 써요. 넷째 주 아예 안 써버리죠. 그리고 이제 완전 돈 아깝게 버리는 이런 형태로 돼버리는 게 대다수였을 거고, 혼자 쓰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누가 봐준 사람이 없으면 또 쓰는 맛이 안 나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플래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각양각색으로 되게 이쁘게 써요. 그래서 아이들 스타일마다 다 다르게끔 일단 아이들한테 야, 아이들아 써와봐 하면은 선생님 그걸 체크를 하면서 아이들 특성, 아이들 성격에 맞게 그거를 맞춰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스타일대로는 안 해요. 대신에 아이들 현재 스타일을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바꾸는 그런 형태로 플래너를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너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그 전에 플래너 중요성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래너의 중요성은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디테일하게 말해보면 정말로 관리가 돼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만 한다면 그러면 관리가 정말 잘 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고, 그 관리를 이제 어떤 사람이 해준다? 아이들은 무조건 할 거예요. 옆에서 이제 할 수 있어. 으쌰으쌰 하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모학원 성질에 있어서 모든 쌤들의 특징, 그리고 저 또한 그렇고 그렇게 닥달하지는 않아요. 야, 왜 안 해? 이러지 마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학원은 아니에요. 그냥 야, 너 할 수 있어 하자 으쌰으쌰. 뭐 간혹 부모님들은 중등부 부모님들 몇 번 이렇게 아이들한테 들으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가끔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요. 어떤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예의가 없거나 뭐 숙제를 안 했거나 이런 건 혼내진 않아요. 대신에 남겨서 쌤이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뭐 그런 걸로 혼내진 않는데, 예의 없는 거, 수업에 늦는 거는 제가 엄청 혼내요. 왜냐면 그거는 약속 부분이다 보니까 예의 부분은 정말로 이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의는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여튼 이제 이 학습 관리라는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혼내진 않고요. 이제 플래너 쌤께서 야, 이거는 우리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우주 플레이스 느낌으로 들어가지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공부 자극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여요. 공부 자극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매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주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을 하게끔 이제 그런 것도 체크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또 이제 보겠죠. 이번 주에 내가 진짜 얼마나 했을까? 뭐 이제 플래너를 이제 짜본 친구들도 막 이럴 알 거예요. 본인들도. 나는 2시간 동안 수학을 할 거고 1시간 동안 영어를 할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파고들어 보면은 2시간 내내 수학 절대 안 해요. 왜냐? 집중력 50분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보통은. 뭐 높은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2시간 동안에 뭐 물도 마시겠고 화장실도 가겠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뭐 화장실 간다든지,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드라마 뭐 TV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보러 간다든지 좀 이따 밀어버리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끔 하는 게 플래너의 또 다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시간 관리까지 체크가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2시간이라고 난 체크를 한 것 같지만 실제 공부는 50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피드백. 이제 이게 제일 중점 요인이죠. 이번 주에는 이런 거를 잘했어. 이번 주에는 이런 거를 못했어.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줍니다. 선생님께서. 말로도 주고, 이 실제적으로 플래너에 선생님이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요. 이번 주엔 뭐 했고, 약간 편지 형식으로. 그럼 저는 또 다른 거를 느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공부만 잘 가르친다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 학원이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지 뭘 더 합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저는 수학, 즉 공부를 가르치는 건 맞아요. 공부를 가르치는 건 맞는데, 이 공부를 가르칠 때 있어서 아이의 성격, 성향, 태도, 애가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이번 주에 막 힘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닥달을 해버리면 애든 아, 나 공부 안 해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심지어 애들 건강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사고 선생이고 한 사람이라는 거를 교육을 하려면. 그러면은 이런 체크들을 필요를 당연히 하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매주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꼭 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공부가 떨어지는지, 그럼 왜 떨어지는지, 그런 거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빠져요. 왜냐면 수업적인 면은 당연히 영어쌤이랑 수학쌤이 교류가 잘 되는데, 이 친구 남자친구랑 지금 헤어졌다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루즈해진 것 같아요 하면, 또 다른 쌤이 아, 그래서 저번에 애가 눈물이 고였었구나. 아, 그때 제가 좀 다독일 거 좀 아, 그걸 못했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플래너는 말 그대로 그냥 플래너만 짜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까지 전 터치를 해달라고 쌤한테 부탁드리고, 쌤도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즉, 모든 아이가 공부라고 하고 세상에 점수라는 게 나오려면, 그러면은 이제 건강부터 성격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플래너 쌤이 다 담당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 쌤들과 그 내용들을 공유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쌤이 좋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플래너 쌤의 역할도 제가 미리 또 벌써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반 교사들은 이제 티칭 위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플래너 교사님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들어가고,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수학, 영어 말고도 쌤 저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방법은 어차피 비슷해요. 그냥 암기하고 외우고 반복해서 문제에 따라 풀어주고, 문제 원 스텝, 투 스텝 이런 것들 배우고,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고 유형별로도 확인하고, 방법은 비슷해요 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플래너 쌤이 쌤 한문은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쌤 기간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쌤 저 단어는 외우기 어려운데 어떤 쌤은 이렇게 외우라는데 이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공부법 없을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멘탈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OT에 참석한 아이들 중에서는 선생님께서 그림 이제 심리 이쪽도 공부를 또 하신 쌤이다 보니까, 선생님 소개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선생님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선생님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시고 영어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플래너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봐라 이래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못 받았고, 선생님께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건데, 그걸 제가 받으면 OT에 참석한 아이들에 한해서는 제가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뭐 플래너 듣든 안 듣든 OT에 참석한 아이들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아이가 심리 상태가 어떤지.
한 아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는 아이들이랑 매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느 정도 성향 파악이 되어 있죠. 비슷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림 하나로 그게 어떻게 알지? 이 생각까지 하는데 역시 사람은 배움은 끝이 없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멘탈 관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림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상담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선생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도 말하기 힘든 다른 쌤한테도 말하기 힘든 부분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저도 알게 되겠죠. 아이들한테 비밀이에요, 어머님들. 음. 아이들이 알면 선생님한테 마음을 안 열어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네. 그 다음 이제 볼게요. 네, 이제 시간은 지금 현재 제가 토요일로 2시에서 5시를 잡았는데 제가 아이들 단톡방한테는 내일 이게 월요일이요. 제가 왜 월요일로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제가 이거를 영상을 수요일날 찍었는데 계속 오류가 떠서 보니까 이 제가 찍은 영상이랑 그 유튜브랑 안 되더라고요, 연동이. 제가 얼굴 나오는 영상을 했다가 지금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다시 타블릿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 7월 19일 오후 5시 전까지 쌤한테 할 아이들은 보내줘 하고 아이들한테 먼저 보냈는데 지금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게 한 타임당 5명이에요. 한 타임당 5명인데 왜 5명이냐? 저는 이제 10명을 원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5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명도 솔직히 많은 편인데 제일 좋은 건 4명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이들과 대화를 좀 더 깊게 많이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전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5명으로 지금 현재 잡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벌써 이게 그렇게 되면 15명이 벌써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신청자가 조금 오버가 됐어요. 17명. 그래서 이 타임을 더 늘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또 나눈 게 타임을 우리가 더 늘리자. 더 늘리는 대신에 이 타임을 일단은 아이들 원하는 아이들한테 넣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조금 더 타임 수를 집어넣자. 그게 일요일이 될지 토요일날 여기 더 시간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일단은 내일 오후 5시 까지 이걸 받고 나서 그때 시간표를 짜면서 아이들한테 또 학원 시간 물어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시까지는 제가 스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된다는 아이들한테 그걸 받아서 시간을 짜가지고 수요일날 그 스터디 플래너 시간을 제가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요일은 이 19일인 수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시간표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5시 이전까지 마감인데 이게 또 영상을 늦게 보신 부모님도 계실까봐 뭐 12시까지는 제가 오케이 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제가 시간표를 짤 예정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이 시간들은 선착순이에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선착순이고 그리고 일단은 한 달에 제가 지금 2만 원을 잡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뭐 일주일을 보통 한 달을요.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4.2주로 봐요. 그래서 4.2주로 보았을 때 그러면 4주로 본다면 4주에 2만 원이다. 그럼 일주에 5천 원. 한 번 하는데 5천 원이면 적정선일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되게 열심히 정말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 쌤이고 저도 되게 많은 급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영어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수학쌤들도 그렇고 되게 다들 엄청 아이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되려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아끼는 아이들한테 되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내가 이런 선생님들과 언제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랄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이들한테 관심도 많고, 누구누구 요즘 좀 우울하던데, 저는 캐치를 못했어요. 혹시 쌤 캐치하셨어요? 아, 쌤, 어제 몸이 너무 아팠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들한테도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보답을 꼭 드릴 거고 이번에 이 스터디 플래너에 대해서도 저도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물론 결과치도 나와야 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점수도 올랐고 점점 향상 중이고 아이들한테 항상 어머님 아버님들은 칭찬만 해주세요. 닥달은 제가 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모학원이었습니다.